네, 친문 세력이 승리 선언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예. 이제 정청래 당대표의 이름을 통해서, 그리고 이게 아마 이재명에게 보내는 메시지일 겁니다. 아, 이재명에게. 그러면 지금 좌익 기득권들이 왜 김병기를 먹잇감으로 우리에게 던져줬는지를 봐야 됩니다. 어어어. 지금 물어뜯으라고 우리한테 국민의힘에게 김병기를 던져준 건데, 예. 그럼 김병기를 던져주는 사이에 우리의 눈을 가린 채로 그들이 뒤에서 뭘 하고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아, 네, 근데 그런 것들을 간과하고 예. 그냥 김병기 물어뜯을 일이 생겨서 좋다라고만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예. 이들이 김병기를 통해서 가리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파헤쳐서 싸우는 게 중요해 보이고, 예. 그리고 지금 김병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계속해서 갑질 논란 같은 거 터졌죠. 그랬죠? 네, 그런 것들 강선우 때랑 양상은 비슷했습니다. 예. 근데 그거 가지고 사실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나라는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예. 결국에는 이제 이렇게 실질적으로 금품수수 의혹, 사실 이거는 김병기 원내대표 본인의 금품수수 의혹도 아니지만 예. 이렇게 뭐 녹취록이나 이런 것들로 해서 그 좌익 기득권들이 늘 이야기하는 그런 도덕성의 결함을 만든 다음에 하하. 스스로 내려올 수밖에 없도록 하는 그림을 만들었고요. 예. 저는 김병기 원내대표 사퇴하고 나서 정청래 대표의 반응이 좀 우스웠어요. 예. 고생 많았다 뭐 아.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러면서 또 곧바로 했던 이야기가 원내대표 바로 뽑겠다, 공백 없게 하겠다라는 바로 얘기가 뽑겠다. 나왔어요. 네, 그러면서 마음고생했을 텐데라는 예.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이게 사실은 김병기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깐죽거리는 것처럼 저는 들리더라고요. 네.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본인은 이게 내가 물러나야 되나 이런 생각이 계속 있었는데도 네. 불구하고 거기다가 옆에서 네, 친문 세력이 승리 선언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예. 이제 정청래 당대표의 이름을 통해서, 그리고 이게 아마 이재명에게 보내는 메시지일 겁니다. 아, 이재명에게. 네. 실제로 MBC가요 이렇게 이게 각종 이렇게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 녹취가 어떻게 입수됐고 왜 이제 이게 나왔나 뭐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MBC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대화 녹취는 김병기 원내대표 본인으로부터 나왔다. 김 원내대표가 강선우 의원을 불러서 대화를 나누면서 이 내용을 녹취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후에 김병기 의원이 이 녹취 파일을 제3자에게 공유를 했다. 제보자 보호를 위해서 구체적 입수 경위는 밝히긴 곤란하다. 다만 제3자로부터 녹취를 최종 입수하게 됐다라고 굳이 이렇게까지 자세히 원래 설명 안 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그러면 혹시나 제가 이거 예.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지만은 그냥 추론만 해볼게요. 추론이에요 하면 이건. 김병기 원내대표실의 직원이 했나? 뭐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이게 민주당 보좌진 협의회가 움직이는 거 보면은 지금 우리 그 장경태 옹호했던 것도 그렇고 강선우 의원 이제 장관직 임명 못되게 하려고 했었던 그런 여론전도 그렇고,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심도 생기네요.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은 의원들이 보좌진을 믿기가 되게 힘들 것 같아요. 지금 그렇겠죠. 지금 이 상황이 보니까 연속으로 터지니까. 계속 그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고, 예. 이 보좌진 협의회나 이렇게 이 덩어리 자체가 친문 세력에 의해서 좌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른바 비명 행사라고 해서 사실 의원들은 지난번 총선 때 사실 친문 세력이 굉장히 많이 줄고 이재명계가 절대 다수다라고 평가를 했었는데, 또 보좌진은 늘 일하셨던 분들도 함께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요. 네,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이게 참 말씀드렸다시피 이재명 친명 세력이라는 거는 신기루다. 허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죽하면 지금 김어준 같은 사람도 이재명 정권을 조금 아래로 보는 듯한 인상을 계속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요? 김어준 콘서트 할 때도 박찬대 당시 이제 당대표 출마했었는데 박찬대 의원 초대 안 해준다거나 그런 장면들, 그리고 문재인과 정청래가 더 많이 나갔죠. 네, 그리고 문재인과 친분 과시하고 뭐 형 동생 하는 모습 보여주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게 성골 진골 따지는 거죠. 그러니까 친명 세력한테 계속해서 이들이 차별적인 시선 그리고 신호들을 보내고 있다고 보입니다. 너네는 육두품인데 그런 식인 뭐 이렇게 거죠. 생각하는. 그러니까 이게 한국 정치가 병들게 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이 정치 기득권 카르텔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 정치 기득권의 실체가 친문 세력입니다. 지금으로서는. 그러니까 계속해서 김대중 노무현을 타고 들어온 87 체제 이후의 좌익 기득권들, 그들이 지금 여의도에서 아주 큰 세력을 형성을
결정하고 있고 대한민국 사회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예. 그 권력이 보기에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었어도 본인들은 가소롭게 여기고 있는 걸로 저는 보입니다. 아, 이게 어떻게 보면 별동부대 같은 개딸들에 의해서 대권은 이재명에게 내주었을지언정 네. 전체적인 어떻게 보면은 세력은 친문 세력이 여전히 굳건한. 네, 그리고 우리가 위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네, 그런 신호를 계속해서 너무 많이 보냈고요. 예. 이게 참 민주당이 국민의힘은 그렇지 않은데 민주당이 좀 무섭다라고 생각을 했던 점은 예. 이게 지방선거가 6월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12월 말 1월 초잖아요. 예. 이제 공천 대비해서 미리 교통정리하는 걸로 보여요. 아, 공천 대비해서? 네, 그러니까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 끌어안치고 예. 친명이 아닌 사람이 원내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아마 지방선거 공천은 정청래 당대표의 주도대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아, 그래서 김민석 총리를 이 당대표 선거 전에 투입하려고 서울시장 선거 전이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장 카드가 아니라 당대표의 김민석 카드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듯한. 네,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이 지금 청와대 대통령실 주요 인사들을 예. 계속해서 지방선거에 출마시킬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예. 그 이유를 생각해서도 전국적으로 본인의 세를 좀 확장시키려는 의도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